존경. 저는 평생을 존경받는 남편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제 남편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교수이자 학자였습니다. 평생을 바른 길만 걸어왔고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저에게는 하늘이자 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성인군자라 불렀습니다. 남들은 모두 제게 사모님은 복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1년 하고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의 빈 서재를 치우지 못하고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오늘은 제 50년 결혼 생활이, 제가 믿어온 모든 진실이 어떻게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는지, 그 믿을 수 없는 배신에 대한 제 마지막 기록입니다. 올해 75, 이선호 가명의 고백입니다. 남편은 최동규 교수였습니다. 늘 10분 전에 약속 장소에 나갔고 평생 남에게 쓴소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술, 담배는 물론 흔한 농담 따먹기조차 경박하다며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서재였습니다. 그는 퇴근하면 곧장 서재로 들어가 새벽까지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아내의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남편이 죽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자고 했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서재는 그의 영혼이 깃든 성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일주기 제사를 지내고 아들딸이 돌아간 텅 빈 집이었습니다. 적막을 견딜 수 없어 처음으로 남편이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낡은 만년필, 손때 묻은 안경, 그가 쓰다 만 원고지, 모든 것에 그의 채취가 남아있어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책상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서랍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손을 더 깊이 넣어 서랍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무언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쇠붙이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래된 금고 열쇠 같았습니다. 아니, 은행의 대여금고 열쇠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대여금고를 썼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은 교수 부부답게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열쇠에 적힌 XX 은행 지점은 집에서 한참 떨어진 낡은 시장 근처의 지점이었습니다. 남편이 그곳에 갈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홀린 듯이 그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열쇠를 보여주자 직원은 저와 남편의 서류를 확인하고는 저를 지하의 으슥한 대여금 고실로 안내했습니다. 철컥 상자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비싼 보석이나 금괴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통장 하나와 빛바랜 편지 뭉치 하나, 그리고 100일 때나 찍었을 법한 아기의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통장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김미숙,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의 거래 내역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그러니까 제 딸이 태어난 그 해부터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이라는 돈이 남편의 월급 통장에서 이 김미숙이라는 여자의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닐 거야.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동료 교수의 가족을 몰래 도운 걸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뭉치를 풀었습니다. 그것은 김미숙이라는 여자가 제 남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라고 시작하는 한 아이가 자라면서 제 남편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름은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중학교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저에겐 아버지가 없다고 놀려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대학 등록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김미숙가 아버지께 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언젠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100일 사진 속 갓난아기,
그 또렷한 눈매는 제 남편 최동규 교수의 젊은 시절, 그리고 지금 제 아들의 얼굴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성인군자 완벽한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 제 남편 최동규는 저와 제 아들, 딸을 50년 동안 철저하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실신할 것 같았습니다. 은행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며칠을 죽은 사람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배신감보다 혼란이 더 컸습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정말 맞단 말인가? 저는 그 편지 봉투에 적힌 김미숙의 옛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쯤 40대 중년이 되어 있을 터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경기도 외곽이 작은 공단 지역에서 김민수가 명라는 이름으로 작은 철물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편지의 그 아이였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그 허름한 철물점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시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 최동규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 저와 결혼했던 그 젊은 날이 제 남편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 김민수는 저를 보더니 이내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최동규 교수님 본가의 사모님 되십니까? 본가, 그 한마디에 제 50년 세월은 그저 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들 김민수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남편이 유학 시절 잠시 만났던 하숙집 딸이었고, 남편은 저와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 그녀와 갓 태어난 아들을 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성인군자였던 제 남편은 그들을 책임은 졌습니다. 평생 돈을 보냈습니다. 대신 본가의 눈에 띄지 말 것, 아버지라 부르지 말 것, 그렇게 비밀을 돈으로 샀던 겁니다. 김민수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단 한 번도 제 남편을 아버지라 부르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 김미숙과 아버지 약속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존경, 신뢰, 성인군자,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지켜온 것은 양심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평판이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두 집 살림을 들키지 않기 위한 철저한 위선이었습니다. 내 아들과 딸은 그런 위선자를 성인군자라 부르며 자라왔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 아들, 딸에게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존경받는 위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제 남편이 제게 내린 가장 잔인한 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아는 나만 이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저는 그날 남편이 서재에 있던 그의 모든 상패와 사진을 전부 치워버렸습니다. 50년간 최 교수의 아내로 살았던 이선우는 그날 죽었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그 철물점에 갑니다. 가서 작은 화분이나 못을 사오곤 합니다. 그 남자 김민수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가 최동규라는 한 남자의 피해자라는 것을 눈빛으로 알아볼 뿐입니다.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진실은 정말 진실이 맞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이선호님의 이 기막힌 사연은 인생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차마 이선호님께 어떤 위로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남은 인생이라도 최 교수의 아내가 아닌 인간 이선호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너무 큰 아픔이 되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에도 우리 삶이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